네, 안녕하세요. 초등생활 처방전 이서연입니다. 오늘은 고학년 친구들이 학습이 싫어지면서 또 학습에 대한 무기력을 보이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경우를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고학년 친구들의 학습 무기력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 아이들 어떤가요? 당연히 공부는 어려워집니다. 단원평가 점수 한 반에 90점 이상이 10명 이렇게 됐다 하면은 점차 올라가면서 3명, 2명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죠. 80점 이상이 20명 중에 15명이었는데 10명 이게 점차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아이들은 공부가 싫어지고 조금만 어려워도 포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학년이 되면서 학습이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진짜로 그냥 학습이 어렵다. 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인내하면서 이렇게 이 학습을 끌고 갔던 경험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학교에서 대충 해도 어느 정도 따라올 수 있었던 아이들. 근데 인내하면서 어려운 것들을 해보고 내가 하기 싫어도 그 공부를 꾸준히 해 나가고 했던 경험이 없다면 9학년이 되면 어려워지고 학습의 양도 많아지니까 당연히 포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쳐버린 거죠. 달리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초반부터 빨리 달려가지고 공부에 지쳐버렸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이제 질질질 끌려왔어요. 계속해서 질질질 끌려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남이 이끄는 공부에서는 더 이상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고학년 친구들 사춘기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만 하면은 다 짜증나고 반항 섞인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공부도 하기가 싫고 짜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가 6학년 수업을 하는데 뭐 해라 하면은 이유 없이 또 째려보기도 하고 그래요. 옛날 같았으면 일일이 대응을 했겠죠. 하지만 이제 저도 그런 모습을 너무 많이 이제 겪었기 때문에 반응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실패 경험이 너무 누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내가 했는데 안 되었던 경험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달라요. 했는데 안 됐던 경험이 너무 많아 버리는 거랑 인내해서 이거 힘든 그 계단을 올라가 봤던 경험이 없는 거랑은 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너무 많이 해버려서 안 돼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고, 거기는 조금 어려운 거 이거 어느 정도 머리는 돼 가지고 계속 따라는 왔어요. 근데 이제 확 조금 어려워지니까 참고 조금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원인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제가 이 학습의 유형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누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아주 잘해요. 공부도 잘해요. 타고났어요. 자기주도 학습 천재가 있죠. 네, 이런 아이들은 한 반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네, 우리가 주변에서 거의 보기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죠. 자기주도 학습 영재. 후천적으로 길러지고 인내해서 뭔가를 성공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학습 구멍 없이 잘 따라왔고요. 그리고 내재적인 동기를 갖고 누군가 찔찔 끌어온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의 어떤 성취 압력도 있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더 잘해보고자 하는 나의 숙달 목표까지 있어서 내가 이 공부에 있어서 동기를 가지고 온 상태, 아주 이상적인 자기주도 학습 영재가 또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은 타인주도 학습자도 있죠. 정말 질질질질 끌려오다시피 하면서 끌려온 거예요. 그 다음 아예 학습에 있어서 무관심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건 정말 공부가 싫은 친구들도 있지만 공부에 있어서 옆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학습 무관심자가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일단 자기주도 학습 천재는 놔두고요. 우리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 영재였다. 즉, 어느 정도 잘 해왔는데 이상하게 고학년 돼서는 그전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는 않는다. 뭔가 엄마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쭉 잘해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내해서 뭔가를 성취해 본 경험도 있고, 그동안의 결과도 생각보다 그래도 잘 나와서 실패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자기주도 학습도 연습해 보면서 해왔는데, 뭔가 고학년 돼서 달라지는 듯 했다. 그럼 이거는 사춘기라든지 아니면 조금 쉬어갈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왔던 아이라면은 아이의 의견을 더 존중해 주시고, 고학년이라면은 또 저 판단을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아이의 흥미나 어떤 지금 상태를 더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 타인 주도 학습을 해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자기 주도로 학습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주도권을 조금 더 넘겨주셔야 돼요. 이제 고학년이니까 그럼 스스로 계획을 세워보고, 스스로 보상도 만들어보고, 스스로 문제집도 골라보면서 조금 더 주도권을 주면서 내재적인 동기를 찾아보자 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은 학습 무관심자. 그동안 공부를 거의 잘 안 해봤다 하는 경우에는 가장 시급한 게 학습 구멍부터 메꿔야 되겠죠.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학습 구멍을 메꿀 수가 있는 게 어떻게 메꾸냐? 6학년 거 수학을 하면서 못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으로 넘어가서 메꿔 가야 됩니다. 지금 3학년, 4학년 옛날 거부터 다시 차근차근 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6학년 걸 하면서 못하는 부분을 메꿔가는 식으로 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영어에 대한 학습 부진화도 많아요. 물론 또 교육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해왔던 친구들은 또 아주 잘하는 친구도 많죠. 그만큼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부분인데요. 만약 영어에 대해서 구멍이 많다라고 하면 다시 영어를 읽는 것부터, 우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순간이 영어를 읽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파닉스를 하면서 영어를 읽고 쉬운 문장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읽는 양이 많아지면 조금 더 자신감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국어, 독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이가 독서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는 한번 책을 읽어보고 흥미를 느끼는 거에서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독서의 수준도 역시 천차만별이거든요. 이제 고학년이 됐으면 정말 수준 높은 책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읽는다고 하면 다시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읽었던 책부터 흥미를 붙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자동차가 이렇게 굴러간다고 했을 때 그동안 너무 빨리 굴러갔던 친구들은 또 조금 자기가 운전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산도 보고 옆에 둘러보고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자동차를 부모님이 끌고 오셨다 하면 이제 네가 좀 운전해봐 하고 운전대를 좀 넘겨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 자동차를 운전조차 별로 안 해서 자동차가 뭐 윤활유도 다 떨어지고 굴러가지도 않고 팍팍한 순간이다. 그러면 다시 하나하나 바퀴도 갈고 굴러가서 운전 연습도 하고 하면서 이 학습 구멍을 메꿔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고학년이라서 아무래도 또 저학년보다 이 부모님과 선생님의 말이 더 안 먹혀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는 다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나의 어떤 생계, 생존, 커서 뭐 할 것인가에 대한 불안감은 다 있어요. 저 백수 될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실제로는 좀 회피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뭐가 장점이 있고 뭐가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도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아이도 꿈이라는 거를 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가 어떤 부분이냐, 자기주도 학습 천재냐, 자기주도 학습 영재냐, 그리고 타인주도 학습자냐, 아니면 학습에 완전 무관심했던 학습 무관심자냐에 따라서
어떤 이렇게 방법으로 조금 더 학습에 관심을 일으킬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사춘기 아이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첫 번째는요, 독립을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아이들 독립을 하려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지하라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독립을 하려고 하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행동을 하려는 것 자체가 불안감에서 더 막고 싶은 그런 무의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이가 예의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또 아이가 자기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독립하려고 꿈틀거린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시고, 두 번째, 헛된 그런 기싸움을 하시지 마세요. 감정 싸움을 하시지 마세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공부하라고 하고 할 일 하라고만 했는데 째려보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일일이 대응하면서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투야, 너 그거 선생님한테 무슨 말투야 하다 보면은 관계는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을 넘는 정도가 아니면은 웬만하면 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도가 지나치게 넘어섰다라고 하면은 너 지금 그렇게 하는 행동 굉장히 엄마한테 상처 주는 행동이야 하고 성숙한 의식을 자극하는 그런 멘트를 해주세요. 너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짜증나는 순간이라는 거 엄마는 충분히 알고 있어. 네가 엄마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 엄마는 저쪽에 있다가 네가 필요로 할 때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엄마가 근데 너의 그런 말투에 상처를 받고 엄마도 힘들어. 이런 식으로 또 성숙한 의식을 자극해 주시면 또 아이가 아예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학년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는데 성숙한 의식을 자극해 주면서 대화를 하면 또 아이는 더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인정을 하고 사소한 감정 싸움, 기싸움을 하지 않고 성숙한 의식을 자극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사용을 하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고학년의 학습 무기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